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린 북한 김정은, 이대로 무사할 수 있을까요? 북한 내부에서 또다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 시기를 발표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인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0월 2일 오전 7시 11분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이것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극성 계열로 추정되며 최대 비행 고도는 910km, 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다고 밝히면서 전형적인 고각 발사로 확인됐으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상의 발사체가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인 경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협상에서 무조건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북핵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발사한 이번 SLBM은 발사 이전에 쉽게 탐지가 어렵고 은밀히 이동이 가능하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겐 대화를 하자며 유화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대한민국에게는 강력한 도발을 감행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북한에서 오늘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한반도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채근접거리에서 위협하는 북한에게 여전히 제대로 된 항의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인데요. 북한이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으로 보여지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2016년 8월 동해상에서 북극성 1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약 3년여 만이지만, 북한은 잠수함과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된 수정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식량 난간은 별개로 군사력은 계속해서 증강되고 있다는 것을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북한 김정은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한 만큼 신형 잠수함을 새로이 건조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할 수 있는데요. 핵탄도 장착 시 단 한 발만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이 미사일이 새롭게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의 경우 최소 3발을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한민국과 미국은 분석하고 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완성도만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하여 어느 나라도 그 정도는 한다며 사실상 작은 것으로 치부하며 괜찮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은 준중거리에 준하는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기에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감싸기를 할 수 없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행동과 발언에 관련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2019년 들어서만 벌써 11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평화가 찾아오기는커녕 점점 더 불안해지는 형국이 아닐 수 없는데, 이번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어쩌면 북한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군사력 증강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양면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최선희가 10월 5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갖기로 했다는 담화를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발사체를 쏘아 올려 북한의 의도와 의중, 최종 목적과 관련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또다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는 건 아닐지 의문점이 발생하는 것은 저뿐인가요? 대한민국 청와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SLBM과 관련하여 오전 7시 50분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오늘 북한의 발사와 관련 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미북 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미국 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밝혔는데,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의 행동을 감안했을 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의 SLBM 추정 발사와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10월 5일 개최될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제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군의 최신 전력을 선보였는데 북한은 우리의 전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비난이 있었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오늘 새벽에 발사하지 않았겠냐는 입장을 드러냅니다. 해상 발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LBM일 가능성도 있으며 북극성 계열로 보고 현재 분석하고 있다면서 2016년, 2017년에 북극성 1, 2를 발사한 사례들이 있고 그와 유사한 계열로 보고 있으며 재원 특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기에 유사한 재원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하는 것은 더 분석해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최중심에 있는 국방부 장관의 생각은 어쩌면 다른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 군사 합의문 문구에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기에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문구에 그렇게 명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 군사적 긴장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직간접적으로 최근접거리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북한을 왜 감싸려고만 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번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10월 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0월 5일 이루어질 미국과의 대화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며 북한의 현재 체제 보장을 강조하면서 북한 내부적으로 군부 세력들의 동조를 막기 위한 사기진자, 내부 결속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내부 체제를 결속하고 군부의 사기를 돕기 위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이런 행위들은 어떤 말로도 용납되지 못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변인, 중재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유화적인 입장만 드러내지 말고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아닌 인사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에 어쩌면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9월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경남대회에 참석하여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독재 정권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고 나면 국민에게 이제는 조국을 파면하겠다는 양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기껏 검찰권 행사를 절제하라고 한다며 절제는 이제 수사를 끝내라고 압박한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목표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검찰을 움직이는 검찰 장악이며 검찰개혁은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수사에 있어 자유로운 검찰을 만드는 것이지만 이들이 말하는 개혁은 검찰 장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지금의 대한민국은 21세기 신독재 국가로 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탄핵이니 촛불이니 하면서 위기로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아 2년 동안 적폐청산만 하고 방송과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사법부 장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검찰 장악인데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거제를 개혁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당이 가반 정당을 못하게 만드는 구조이므로 이 정권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시민과 도민이 애국심으로 들고 일어서 문재인 독재 열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열린 대구, 경북 합동 집회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조국 사건은 조국만의 문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면서 문재인 정권을 법정에 세우고 교도소에도 보내야 하고 그러려면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그리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에 엉터리 소리를 하고 청와대 비서실과 여당도 거짓말을 하면서 조국을 비호한다며 이 권력형 비리 게이트를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여러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수사 중인 검찰을 겁박하고 범죄 혐의자를 비호하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냐며 내 공적생활 38년 동안 8명의 대통령을 봐왔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나라를 마치 자기 왕국인 것처럼 헌법 위에 군림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에겐 강력한 항의 한마디조차 하지 못하며 눈치를 봐왔던 문재인 정부이지만 한 사람을 지키려는 대쪽 같은 모습은 무척이나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재인 정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종전이 아닌 휴전 상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